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어제 새벽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자, 제명 결정은 당 최고위 의결에서 확정되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당내 소장파 의원들을 만난 직후에 재심을 거칠 때까지 최고위 결정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게 소명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간사 맡고 계신 이성권 의원 나오셨습니다. 이성권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국회에 막 정신없고 많이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최대 현안이기도 하고 사실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그 현안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 상당히 상황이 긴박해 보이는데요. 자, 이성권 의원님을 비롯한 소장파 의원들이 오늘 한 몇 명이나 찾아갔습니까? 장동혁 대표를. 오늘 저희들이 원래 모임은 네. 대안과 미래가 25명으로 네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3명이 갔습니다. 3명이요? 한꺼번에 다 가게 되면 예. 괜히 세력전을 펼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대표해서 그냥 3명이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예, 저와 고동진 의원 이렇게 엄태영 의원 이렇게 3명이 갔습니다. 세 분이 갔군요. 네. 자, 그리고 대표 면담 분위기가 어땠어요? 일단 차분하게 좀 듣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대표와 그리고 특보단장 김대식 의원 그리고 서천호 네. 전략사무부총장 네. 이렇게 같이 배석을 했는데 네. 차분하게 듣는 분위기.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번갈아 가면서 네. 찾아온 배경과 요청 사항에 대해서 네. 전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 분 요청 사항은 뭐였습니까? 지금 어제 날짜가 되죠. 14일 날 새벽 1시에 네. 윤리위원회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네. 어떤 의미에서는 기습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죠. 네, 그것도 네. 제명이라든 가장 극단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어제 오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방법과 절차 그리고 징계 수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당대표 면담을 요청을 했고 네. 그리고 의원총회를 개최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 이걸 어제 저희들이 기자회견 후에 요청을 했는데 두 가지 다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전에 11시에 의원총회를 개최하게 된 거죠. 그런데 9시에 최고위원회가 상정이 돼 있었고 네네. 만일에 여기서 결정이 나버리면 의원총회가 무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면담 요청을 할 때 네. 9시 전에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 14일 어제 저녁을 만나든지 오늘 아침 한 새벽에 8시쯤 만나셨어요. 그래서 딱 8시 약속을 아, 잡았습니다. 그랬군요. 어제 밤 10시 반쯤 연락이 와서 그래서 예. 오늘 3명이 찾아서 만나서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네. 첫 번째는 오늘 최고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11시에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결정 내지 말고 의원들의 얘기를 비롯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내자. 네. 이걸 요청을 했고 두 번째는 징계 수위가 너무 과도하다. 단계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모임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정도 수위를 가지고 그 정도 내용으로 전직 대표를 제명을 할 정도 사안이 되느냐. 그래서 통합의 리더십으로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달라. 이 두 가지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자, 의원들 얘기 충분히 듣고 네. 충분히 조금 더 숙고하고 결정해달라가 하나고 두 번째는 징계 수위가 과도하니 네. 이거를 조금 낮추면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달라. 이 두 가지를 이제 네, 요청했는데 그게 핵심입니다. 일단은 어떤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이제 받아들인 거고 네. 그 얘기 중에 혹시 뭐 약속을 하긴 힘들겠지만 좀 기억나는 멘트라든지 이런 거 소개해 주실 거 한두 가지 없어요? 아니 뭐 이렇게 장동혁 대표는 네. 멘트가 마지막에 예. 저희들 얘기를 다 듣고 그냥 짧게 몇 줄로 그냥 얘기를 하셨어요. 예.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내용인지 알겠다. 충분히 이해했다. 네, 이해했다. 네. 그리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네. 결정을 낼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고위를 앞두고 사전 회의가 있으니까 네. 거기서 논의해서 이 안건을 처리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겠다. 이 두 가지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징계 수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징계 수위 그 부분은 또 다른 최고위원들하고도 논의해야 될 상황이고
만약에 재심을 할 경우 또 윤리위 결정이라는 그것도 약간 독립적인 어떤 맞습니다. 그 절차도 있기 때문에 예, 예. 그거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었지만 윤리위원회가 사실은 사법 체계에서 보면은 네. 법원하고 똑같은 그래요. 것이기 때문에 대표가 징계 수위를 결정을 내려서 지시를 할 수는 없는 네. 상황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요. 근데 재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검토하라 메시지를 그랬을 줄 때는 마치 뭐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듯이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숙고를 해라는 예, 거니까 예. 윤리도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볼 수밖에 예, 없을 거다. 그렇죠. 만약에 정치적 재심을 하게 됐을 메시지를 주는 때. 거죠. 그렇게. 예. 그래서 이게 뭐 약간 비판적으로 장 대표를 보는 쪽에서는 이게 뭐 절차적 정당성 갖추려는 거 아니야? 뭐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냥 뭐 내용은 그대로 가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있는데 적어도 한동훈 전 대표는 뭐 재심 청구 안 하겠다. 근데 그거는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취지는 윤리위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결정 내리는데 내가 이게 재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오히려 약간 밖에 법적인 이런 걸 생각했던 것 같은데 네. 당 대표가 이 정도까지 얘기했을 때 그거는 의원님 보시기에는 진짜로 소명 기회를 준 걸로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첫 번째는 네. 당내 의원들의 분위기에 대해서 네. 장동혁 대표가 반응한 것이라고 봐요. 그 점은 그러니까 평가하시는 거예요. 예, 대한과 미래가 적극적으로 입장문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네. 면담 요청을 한 것뿐만 아니고 제가 쭉 몇 사람의 국회의원들 중진들을 만나 보니까 이미 중진들도 네. 비슷한 의견으로 아름아름 서로 소통을 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그 내용을 장동혁 대표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네. 이미 당직자를 통해서 이대로 징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네. 네. 충분한 소명을 줄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고 네. 징계 수위도 과도하다라는 의견들을 이미 전달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네.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장동혁 대표가 우리 의원들의 분위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준 네. 성의를 보인 측면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예.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최종 결과가 또 중요하다 이거죠. 그렇죠. 이거는 예단할 수가 없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약간씩의 해석이 달라지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 대안과 미래의 입장에서는 네. 순수한 지지로 보려고 좀 보고 생각을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시간을 좀 벌고 소명 예. 기회 주고 그래도 재심을 거치자 한 거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평가. 긍정적으로 예, 예. 평가하시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당장은 공이 한 전 대표한테 이제 넘어온 모양새예요. 네. 자, 그랬을 때 한 전 대표는 처음에는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아니 이게 익명 게시판의 기능이 뭐냐 이거를 막 까발기는 게 안 된다.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장기화되면서 당내에서도 한 전 대표에 대한 호불호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막 되게 비난을 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윤리까지 오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왜 지금 뭐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왜 지금의 지도부가 한동훈을 쳐내려 그러냐 이런 시각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러면 그 당시에 당 대표의 가족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개입한 어떤 뭐 엄청나다는 표현은 제가 약간 가치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네. 대거 개입한 어떤 사안인데 그때 당 대표로서 털어내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데 대한 책임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뭐 억울한 부분은 있겠지만 본인도 지금의 당 지도부에게 어떤 정치적 판단이나 정치적 어떤 정치력을 요구하는 것처럼 본인도 책임 있는 바로 전직 대표로서 여기에 대한 좀 책임을 느끼고 좀 한 발 물러서면서 이거를 해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쉽게 말해서 한동훈 책임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책임론이 일정 부분 네. 타당하다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예. 책임의 정도에 관해서는 정치적 의도를 나쁘게 가진 분들의 경우는 네. 일부 바깥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정치 세력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의 시각에서 보면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책임을 과도하게 묻는 것이라고 봐야 되죠. 그 한동훈 대표 입장은 그렇잖아요. 당무감사위원회가 내놓은 네. 내용에 보면 직접적으로 게시글을 네. 작성을 했다라고 추정을 하고 제명을 내렸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장동혁 대표 본인은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가족들의 경우도 욕설과 비방과 같은 글들을 적은 게 없고 언론에서 나온 사설이라든지 칼럼들을 올렸다 이거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은 그 정도 수위면 과연 가족들의 일을 당 대표까지 적용을 시켜서 연좌제를 적용해서 가장 극단적인 수단인 네. 제명을 적용시키는 게 책임을 묻는 방식에서 맞냐?
책임은 져야 되는지 그 수위가 너무 높을 수 있다는 거고요. 당무감사위도 그걸 좀 정밀하게 규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저도 예. 한번 내용을 봤는데 예. 대부분이 보면 추정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처음에 결정문을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을 때는 장동혁 한동훈 전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두 번의 정정문을 냅니다. 네. 그는 확인을 하지 못했다.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너무 서둘렀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제명 결정이 잘못됐다라는 네. 핵심적 근거가 돼야 되는 건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무감사위원회의 결정이 보인다고 봐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 그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전혀 책임이 없느냐? 그거는 아니죠. 예. 그래도 정부 여당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정부를 도와주고 돼야 될 당 대표의 가족들이 개수는 저는 정확하게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익명이 보장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당 대표의 본인의 입장으로서 공식적으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당의 여론을 형성한다든지 바깥의 여론을 형성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런 글들을 올릴 필요가 과연 있었을까? 다른 제3의 시각에서 보면 자질구레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도의적 책임이 존재할 수 있다. 그 도의적 책임에 맞는 정치적 사과라든지 정치적 메시지는 분명히 내야 되는데 그 책임은 져야 되는데 이걸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커진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돌파구가 자기에게 가장 이익이 되나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제명으로 그냥 가버리면 그거에 이제 핍박받는 어떤 그 정치인으로서 그걸로 아마 부각시키려고 했을 텐데 지금 본인으로서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 생겨버린 겁니다. 재심의 기회를 줬는데 그럼 재심 기회 줘서 그래 내가 그럼 큰 틀에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할게.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 대여투쟁을 해야 되고 지방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뭉쳐가자든지 이런 식으로 했다가 또 결정은 또 그렇게 나버리면 자기만 바보 되고 뭐 이런 것들도 또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의원님은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정치 진로와 정치적 이익에다가 우선을 두면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그래요. 상대의 그 보석이나 수에 대해서 자꾸 머리를 굴리게 되고 상황의 변동에 그러면 따라서 악수를 놓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선당후사입니다. 선당후사라는 원칙을 세워야 된다. 지금은 지방선거를 이제 5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공천을 기준으로 따지고 보면은 3개월도 안 남은 상황이에요. 곧 선거전이 벌어집니다. 그 구정 지나면 선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을 위해서 생각을 하면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장동혁 현재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발짝씩 물러나야죠.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한 10일 정도의 유예 기간을 좀 두었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는 한동훈 전 대표도 뭔가 성의 있는 조치를 내어놓을 필요가 있다. 당을 위해서. 만일에 정면 충돌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파국입니다. 그 파국이 되면 출마하는 지방선거 뭐 치를 필요도 없다. 필요도 없을 정도죠. 이 당에 대한 기대를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전직 당대표와 현직 당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그렇게 되면 출마하려고 하는 양질의 후보들이 우리 당에 안 옵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진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까지 좀 새로운 인물을 발탁하려고 해도 그런 인물들이 안 오면 기존에 알려져 있는 그냥 식상한 인물들로만 후보를 내어서 지는 선거를 무난히 지는 선거를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당의 위기인데 위기는 또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매듭짓고 나가면 이게 그 동력이 생길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신데 오늘 의총 열렸잖아요. 근데 보니까 제가 기사 제목들 쭉 검색하다 보니까 어떤 기사 제목에 한동훈은 고개 숙이고 장동혁은 정치력 발휘해라. 이런 기사 제목이 있더라고요. 의총의 분위기가 그거였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오늘 어떤 말들이 주로 오늘 나왔습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게 대충 한 15명, 16명이 발언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는 평상시에 발언하지 않았던 초재선도 있고 그리고 중진 의원과 친윤 의원들도 발언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건 딱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이 방금 말씀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법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약간은 머리를 숙이고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사과를 담아서 입장을 발표해야 된다. 이게 한 축이고 예.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도 이걸 통합의 리더십으로 봐야 되지 다른 견해가 있는 그리고 윤리위원회에서 과도한 징계를 내는 그 제명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사람도 동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네. 두 가지 정도의 메시지만 보면 네. 장과 한이 다 이 내용을 알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뭔가 변화가 생겨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제 네. 가야 된다고 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고.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원하지 않는 당내 분란이 오래되는 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안 좋고 당원 지지자 뭐 국민 입장에서도 제1야당이 막 이렇게 막 주저앉는 거는 네. 국민 입장에서도 이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인데.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좀 나쁜 시나리오 그래가지고 이게 당의 분란이 계속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제명안이 확정된다든지 이랬을 때 어떤 지방선거에 미칠 타격 이런 거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아니 만일에 예. 이게 제명이 실제 결행이 되고 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는 우리 당인이 아닌 상태가 네, 되면 네, 이게 제일 치명적인 게 우리 당의 이미지가 계엄을 한 정당 그리고 탄핵을 반대한 정당의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당에서 가장 그거 핸디캡을 극복시켜 준 사람이 누굽니까? 계엄 해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이고 그리고 법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탄핵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인식을 하고 뭐 주도를 하는 게 잘했나 마느냐 별개의 문제지만 탄핵은 그 이후에 옳았다고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같이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정치인을 우리 당에서 잘라내면 그럼 결국은 우리 당의 이미지는 결국은 윤석열과 한 덩어리의 모습으로 비춰질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재판 받으면서 이미 구형이 사형 떨어지고 선고가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제 계속 선거 기간 동안에도 재판이 진행될 건데 네. 우리 당의 이미지가 국민들한테 윤석열과의 절연과 단절이 가능하냐? 그럼 절연과 단절이 안 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면 이길 수 있는 선거가 될 거냐? 안 되죠. 네. 그래서 파국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 봅니다. 우리가 대안과 미래도 마찬가지고 당의 중진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양쪽에 중재 역할과 조율 역할을 해서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우리 남은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당 지도부도 죽고 당도 죽고 그러면 그렇게 갔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결국은 선택지가 없을 거다. 만약에 그 지금 말씀하신 잘못된 시나리오로 가면. 그렇죠.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 그러면 밖에 내버려주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정치적 선택지가 얼마나 있을까. 제가 보기로는 신당 창당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냉정하게 신당 따지면. 창당 제일 중요한 게 배지가 얼마나 따라가냐인데 그렇죠. 그게 그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로는 지금 현재 한동훈 그 전 대표하고 가까운 의원들이 주로 보면 비례대표 의원들이 많잖아요. 네. 비례대표는 당직을 떼는 순간 의원직도 같이 상실입니다. 네. 그리고 현직 그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도 지역구 사정을 보면 나가기가 쉽지 않은 지역구들이에요. 네네. 그러다면 실제 개량했을 때 세력을 갖추기로는 힘든 부분하고 그다음에 당을 새로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그런 경험이 노하우가 풍부한 사람이 있어야만이 원활하게 당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이 예전에 민주당으로부터 탈당해서 네네. 당을 만든 적 있잖아요. 예. 그때 호남 중심의 현직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갔고 예를 들면 박지원 같은 의원이 아주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죠. 네. 그야말로 선수들이 결합을 했어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하고 가까운 의원님들은 주로 초재선이고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치가 작아서 그 당시는 또 신당을 차리기 등치도 쉽지 컸고 않습니다. 베테랑들이 있었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고 네. 이준석 개혁신당의 경우도 네. 이준석 의원은 이미 박근혜 키즈로서 정치적인 트레이닝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당의 전신의 당 대표까지 했던 사람이죠. 네, 그리고 그런 실무진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죠. 네. 그런데 과연 지방선거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신당 창당을 해서 정치적인 성과를 거두고 세력을 키워나갈 수 있느냐. 그게 쉽지가 않죠. 네. 자,
이성권 의원님 말씀은 지금 이 문제가 말끔하게 어떤 통합의 방향으로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거의 야당은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네. 취지를 지금 말씀하시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풀어야 그 야당의 미래도 있고 네. 지방선거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장동혁 대표 대국민 사과는 했는데 윤 전 대통령 절연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최근에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을 했고 1심 판결이 다음 달 19일, 2월 19일 날 1심 판결이 나오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지방선거 한 석 달 반 이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어떤 뭐 추가 대국민 입장이랄까 조금 더 국민을 설득하는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원래 윤석열 우리가 당의 혁신과 쇄신이라고 하면 네. 우리 당명을 바꾸는 이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잘못된 과거로부터의 우리가 네. 새로운 변화를 하겠다는 것 때문에 당명을 바꾸려는 거잖아요. 예, 예. 이름만 바꾸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 안에 우리가 잘못된 과거의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되죠. 형식과 내용이 같이 가야 되는데 네. 당명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당명을 바꾸는 것처럼 내용적으로 봐서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단절과 절연이 반드시 필요하죠. 네. 근데 그 타이밍이 사실은 가장 필요했던 시점이 작년 12월 3일이었습니다. 네. 그때 1년을 맞이했을 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당 대표 혹은 당 전체가 계엄에 대한 사과 반성, 그 윤과의 절연을 네. 선언을 했으면 조금 더 나았을 건데 지금 계속 밀려가지고 네. 되지가 않는 상황인데 최종적으로 선거가 나오면 또 그런 현실 앞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네. 당 차원에서는 입장을 내어놔야 되죠. 그래요. 예. 그래야 중도층을 더 모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네. 자, 오늘 국회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 법안 상정해서 이제 처리 이제 지금 필리버스터 지금 진행 중인데 이제 내일 처리가 될 것 같고 사실 여야가 어떻게 협상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게 최저안을 내고 이런 풍경은 지금 이 국회에서는 많이 사라진 지 오래인 것 같은데 네. 자, 이 문제도 그렇고 무슨 이거 말고도 이제 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그런 특검들 있잖아요. 번번이 이제 무시당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이 어떻게 이거를 돌파구를 마련하고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22대 국회 들어와서 네. 의석 지형이 엄청나게 불리해지고 네. 민주당이 모든 걸 힘으로 강행을 했잖아요. 네. 급기야 그런 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계엄을 했다라고 말할 정도. 그게 맞고 안 맞고는 다르지만 네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과 관련된 그 인용문 안에도 넣어줘. 네. 민주당이 그 국무위원들에 대한 줄탄핵 그리고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네. 아예 그냥 칼질을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통과시킨 거라든지 네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진짜 그 무력에 가까운 정도의 네. 의석수를 통해 가지고 네.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다 해버리는 국민들 정서하고 무관한 네. 의회 안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지금 오늘 진행하고 있는 필리버스터 네. 이런 거 어쨌든 말고는 국민의 호소하는 거 호소하는 빼놓고는 방법이 없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 극단적인 방법이라는 게 오늘 네. 새롭게 우리 장동혁 대표가 시작을 했죠. 단식이요. 예, 단식을 시작했죠. 야당에서는 또 비판도 하는데 그런 단식은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의원님은?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예. 뭔가 국민들한테 우리의 절박감을 호소하기 위해서는 네. 그냥 입으로만 그냥 24시간 동안에 그 문제점에 대한 지적만 하고 있어서는 예. 전달력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나의 자연적인 생명까지도 걸고 이런 절박감으로 이 문제를 지적한다. 네. 그리고 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예. 조사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특검이 필요하다. 네. 예를 들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이라든지 네네. 뭐 강선우, 김병기 이런 공천 뇌물과 관련된 공천 특검들. 뇌물이라는 표현을 쓰시죠. 예, 그렇죠. 그런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걸 몸으로 그냥 희생을 해가면서 네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고 봐야죠. 그래요. 예. 정청래 대표는 이거 보니까 시스템 에러가 아니고 휴먼 에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의하시기 어렵습니까? 아니, 어떻습니까? 제가 17대 국회의원 초선을 20년 전에 시작을 해서 네네. 공백 기간을 거치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초선 제가 같이 초선 했습니까? 동기가 정청래 의원이에요. 예. 한 번도 쉬지 않고 정청래 의원은 한 번 딱 쉬었죠. 정청래 대표 초선 동기, 한병도 원내대표 초선 동기. 맞습니다. 예. 둘 다 그러니까 양 지도부가 다 동기회 초선 한번 동기. 하셔야겠네요. 그렇잖아도 옛날에는 17대 때 그 첫줄 모임이라고 해서 네. 여야 관계없이 나이가 제일 젊은 사람들 이렇게 그래요? 본회의장 첫 줄에 앉았던 시기가 있어서 같이 첫줄 저녁에 모임. 술도 한 잔씩 하고 했거든요. 저 고참들 제일 뒤에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첫줄 한번 모임 해야 재밌네요. 되겠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정청래 대표처럼 당과 의회를 운영하면 안 되죠. 초심의 심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는 적어도 네. 여야 간에 낮에는 좀 싸워도 저녁에는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리고 타협도 했어요. 물밑에서 협상도 하고 네.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정청래 대표가 대한민국 의회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린 네. 그런 사람으로 되어버린데 그거는 완전히 악화되는 쪽으로 구축을 한 거죠. 네. 스스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그 민주당의 강성 당원들의 어떤 요구 이런 거에 따르는 측면도 아니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 이 측면을 네, 떠나서 네. 그런 게 또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어떤 분석이 있냐면 참 민주당이 야당복이 있다. 이렇게 정부 여당에서 많은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데 그거를 야당에서 저렇게 아니 물론 의석수만의 네. 문제는 아니고 야당이 저렇게 막 자중질환에 자주 빠지니까 더 세게 나온다 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제1야당 입장에서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예. 우리 때문에 민주당이 더 그렇다라는 거는 좀 별개인 것 같아요. 아, 이미 그래요?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그 결함이라고 저는 그래요? 봐요. 예, 그렇게 체질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야당을 완전 상대당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소수당을 무시하는 예. 그게 우리가 못하니까 예. 더 그렇게 한다. 그건 약간 별개의 문제다. 문제고 본인들은 이미 힘에 의해 가지고 무력을 행사하듯이 네. 국회에서 운영을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죠. 또 정치는 없다. 정치는 없어. 힘만이 있다. 예, 그렇죠. 그게 그 팬덤층들, 네. 뭐 우리가 일명 개딸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네. 그렇게 하고 정치인들하고 계속 서로 관료하는 형태의 구조가 정착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네. 그것과 별개로 우리 당은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윤통이 뭐 집권하자마자 네. 이준석 대표가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연합군의 방식으로 된 거잖아요. 0.73%의 득표율 차이로 겨우 네, 됐는데 집권하자마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나 비판하는 사람들을 축출 내지 무력화시키는 걸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집권 기반이 약해졌고 그 결과 이 야당은 공격해오니 극단적인 방식으로 계엄이라는 수단을 생각해낸 거고 네. 이렇게 된 건데 지금 현재 우리 당도 아직은 그 과거에 안 좋은 내부의 분열의 그런 문화나 풍토는 극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과는 별개로 너무 힘에 의한 정치를 한다. 네. 타협이 없이. 그러다 보니까 제1야당 해산도 막 너무 자주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은 그 자체로서 잘못된 거다. 뭐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네네. 자, 6535님이 이런 메시지 주셨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부부가 뉴스레터 K 들으면서 오손도손 의견 나누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저희가 토론의 거리를 드렸나 봐요. 예. 아이고 아주 자세히 들으셨나 봐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니까 또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으로 왔습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19일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확정이 됐습니다. 이성원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국민의힘 현직 당협위원장 기용하면서 국민의힘의 사전 알리는 거나 제안 이런 거 없이 인사 발표하는 게 이게 과연 통합이냐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뜻이었습니까? 이건 그렇죠. 이게 실질적인 통합의 행보는 아니다. 아니죠. 예. 그 통합 이런 표현을 썼는데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국정 운영하는데 네. 어려움이 있으니까 국가의 진짜 국익을 위해서는 정당끼리 연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대연정이냐 뭐 소연정이냐의 차이도 있었지만 정식적으로 제안을 했어요. 정당에다가. 우리죠. 그때 열린우리당이었고 그때 우리가 한나라당이었는데 연정을 제안을 했어요. 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서로 간에
공개적으로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합의의 정신이라는 게 그래야만 국정 운영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 현직의 당협위원장에다가 뭐 이런 사람을 그냥 당 쪽에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없이 네. 일방적으로 사람 빼나기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게 통합이 아니고 약탈이죠. 약탈. 네. 약탈적 방식으로 자신들의 성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들은 네. 결국 나중에 국민들이 알게 되고 네. 국민으로부터 그 나쁜 의도에 대해서는 아마 신뢰를 상실할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이해운 후보자는 장관 자격 있다 없다? 없고 예, 제가 가장 보기에는 큰 이유는 뭡니까? 일단 지금까지 언론에 놓은 도덕성만 보더라도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엔 지명 철회 혹은 자진 사퇴의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자, 지명철의 자진 사퇴로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